어머니 한번 해주세요. 아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르니르라는 향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조향사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전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조향이라는 작업은 미술이나 음악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이 없는 과정이고 자신이 어떤 결과물로서 평가를 받는 건데, 조향사라는 직업도 자신이 했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좋은 향이다, 이건 별로 안 좋은 향이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 향수라는 오브제가 다른 향제품과는 다르게 더 매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향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느껴지게 되고, 또 향수의 등급은 어떤 것들이 있고 향의 타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향수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꾸며봤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클래스에서 향에 대한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향수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향수를 만들어 보시면은 조금 재미있는 시간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향수라는 오브제는 다른 향제품, 뭐 캔들이나 디퓨저 같은 향제품과는 다르게 이 향수를 딱 뿌렸을 때 그냥 하나의 향으로만 쭉 지속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 느껴지는 향, 중간에 느껴지는 향, 마지막에 느껴지는 향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우리한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은 이 향수 한 병에 사용된 각각의 향료들의 무게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게 우리한테 먼저 느껴지고, 중간 정도의 무게를 갖는 게 중간에, 가장 무거운 게 마지막에 우리한테 전달이 되게 돼요. 향의 노트 구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탑, 미들, 라스트 크게 세 가지 노트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탑노트라고 하면은 향을 딱 처음 뿌렸을 때 아무래도 제일 가볍다 보니까 우리한테 먼저 느껴지게 되는 향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들노트 같은 경우는 향 중심부에서 풍부한 감을 부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미들노트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발향이 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는 라스트 노트가 이제 발향이 되는데, 향 아래쪽에서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속력을 좀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볼륨감을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라스트 노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향수는 그냥 이렇게 하나형으로만 쭉 느끼기보다는 향이 변화하는 과정을 느껴보시면서 사용해보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평소에 쓰셨던 향들도 되게 재미있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오데 뚜알렛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두 분. 부향률이라게 있는데, 부향률이라고 하면은 이 향수 한 병에 향료의 원액이 얼마나 쓰였느냐가 부향률이에요. 그 부향률이 만약에 8에서 12% 정도 사용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이 중간 쪽에 보시면은 오데 뚜알렛이라는 등급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오데 뚜알렛 같은 경우는 향이 너무 강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아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향 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의 향수는 이 오데 뚜알렛 등급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데 뚜알렛을 기준으로 해서 부향률이 조금 더 높은 것들은 이제 오데 파팡이라고 하는데, 이 오데 파팡 같은 경우는 오데 뚜알렛보다는 향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겠죠. 대신에 이제 같은 향이더라도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조금 더 강하게 향을 느낄 수 있는 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드 파팡과 오드 뚜알렛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급이고 시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자로도 많이 쓰이는데, 오드 뚜알렛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DT라는 약자를 쓰고요, 오드 파팡 같은 경우는 EDP라는 약자를 써요. 이 오드 뚜알렛이라는 단어 보시면은 이게 다 불어거든요. 근데 이게 뚜알렛이라는 단어가 어디 좀 친숙한 단어예요. 토일렛, 맞아요. 이게 다 불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오드 뚜알렛이라고 하면은 화장실의 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향수의 가장 보편적인 등급을 왜 화장실의 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향수 뿌리실 때 대부분 이제 외출하기 직전에 향수 뿌리시죠. 이것과 조금 의미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프랑스 여인들이나 과거의 여인들은 항상 외출하기 전에 자신을 체크하고 치장하는 공간, 마지막 공간이 이제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체크하고 치장하는 가장 마지막 물이라고 해서 화장실의 물, 오드 투알렛이라는 단어를 이 향수의 가장 보편적인 등급으로 썼고요. 이제는 향수 만들기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여기 테이블에 21가지의 향료들을 배치해 놔드렸어요. 탑 7개, 미들 7개, 라스트 7개, 총 21가지의 향료들을 저랑 같이 한번 시향해 보시면서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은 앞면에 이제 쭉 제가 리스트 적어 놨어요. 그럼 그 향들 한번 맡아보시면서 간단하게 이 향에 대한 느낌을 표현을 해 보실 거예요. 뭐 시원하다, 달콤하다, 포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실 거고,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향을 그냥 맡는 것과 향을 맡고서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조향사들이 실제로 하는 훈련 중에서 올팩션이라고 불리는 훈련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 향을 맡아보지 않아도 향의 이름만 보고도 향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표현을 해보시면은 이 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추후에 이제 비율 정하실 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시면서 이제 쭉 21가지 향 시향하시면서 요 향은 내 향수로 썼으면 좋겠다, 이 향이 내 향수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향들이 있으시면은 최대 7가지, 뭐 다 7가지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최대 7가지니까 본인이 향 맡아봤을 때 5가지 정도 쓰면 되겠다 하시면 5가지 쓰셔도 되고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향을 골라보시면 되고요. 이런 느낌의 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고른 향들의 비율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1차 비율에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근데 1차 비율은 저희가 10ml짜리 자그마한 병에 먼저 만들어 보실 거라서 더해서 10ml가 될 수 있게끔 본인만의 비율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단위는 이제 0.5 단위로 해서 넣어 보실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차 향수 완성해 보신 후에 요거를 같이 테스팅 해 보시고 생각보다 어떤 향은 조금 강하다, 아니면 어떤 향은 조금 약하다 하는 것들을 느껴보신 후에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수정하셔가지고 수정되는 기준은 이제 1차 향수 작업한 거에 곱하기 5한 값이 되면 이제 50ml 기준이 되잖아요. 최종 비율을 수정하셔가지고 이제 최종 향수를 만들어 보실 거거든요. 최종 향수 테스팅 해본 후에 향수 이름 직접 본인이 정하셔서 앞에 놔드리는 라벨에 그 육각형 아래 보시면 빈칸 있죠. 그쪽에 향수 이름 직접 쓰신 다음에 병에 붙여보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이 될 거고, 제가 한번 이제 향 시향을 먼저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쉬고 싶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코 한번 좀 식히시고 오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